정신 차리고 왜 이리네. 한 명은 미국 보내준다니까?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절대 못 줘요. 애 둘을 어떤 수로 키우려고? 당장 이리네. 해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아기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수술 직후라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 유성진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소란 피우지 마. 언니, 유학 보낸다 생각해요. 거지 같은 언니 팔자에 이 정도면 고사 아니야? 옆에 있던 신우이가 해나를 애워싸며 말했습니다. 해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나의 간절한 목소리도 눈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해나의 팔을 강제로 떼어내며 아기 한 명을 빼앗아갔죠. 미국 가면 훨씬 잘 키워줄게요. 고생했어요, 언니. 신우이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해나는 터져나오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나는 임신 37주차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임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었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고 겨우 임신에 성공했지만 합병증으로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는다는 건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해나는 남편 성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들 곧 만나는 거야. 떨려? 하지만 성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명실도 옆에 서 있었지만 축하의 말 한마디 없었죠. 수술 잘 받아. 애들 건강하게만 나오면 돼. 명실의 목소리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우리 아기들 만나는 날인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해나는 침대에 누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산모분, 긴장 푸시고요. 곧 마취 들어갑니다.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해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선생님이 급한 응급환자 때문에 못 오신대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요? 산모는 이미 마취 준비까지 끝났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인계받아서 들어오신대요. 민주호 선생님이요. 잠시 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급하게 손을 씻으며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산모 상태 어떻습니까? 민주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해나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는 중이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신 마취가 완전히 들어갔으니까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호는 집중된 눈빛으로 메스를 잡았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수술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선생님, 태아 심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하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모 혈압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요. 민주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혈 준비, 지금 당장? 네. 수술실은 순식간에 긴박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제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민주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부터 빨리 꺼내야 해. 그래야 산모도 안정된다. 첫 번째 분만 시작합니다.
그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고 곧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으앙. 첫째 나왔습니다. 남아 체중 2.6kg.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민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둘째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둘째 확인합니다. 심박. 아직 약하지만 괜찮습니다. 산모 혈압은요?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민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 이제 둘째만 무사히. 둘째분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으앙으앙. 둘째도 나왔습니다. 여아, 체중 2.4kg. 의료진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모 상태 안정됐습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합니다. 민주호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는 마취된 해나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죠.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죠. 내가 설마 그때 그 해나일까?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민주호는 고개를 저으며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성진과 명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 나왔대요? 네, 쌍둥이 모두 건강합니다. 남아 1명, 여아 1명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명실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 딱 좋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신생아실 쪽을 바라볼 뿐이었죠. 명실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쌍둥이 나왔어. 하나는 내 거야. 준비해. 받는 사람은 신우이 유서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몇 시간 후 해나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죠. 그녀의 침대 옆에는 이미 명실과 성진 그리고 서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오지연이 수뇌를 돌다가 이상함을 느꼈죠. 보호자가 너무 많은데? 회복실은 직계 1명만 허용인데. 하지만 명실이 다 직계 가족입니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죠. 명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깨어나네. 이제 시작이야. 해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온몸이 무거웠죠. 전신마취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기들은 해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장명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깨어났네. 고생했어. 해나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에는 남편 성진, 시어머니 명실, 그리고 신우이 서영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묘하게 싸늘한 표정이었죠. 여보, 아기들 어디 있어요? 건강한 거 맞죠? 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애들 건강해. 그런데 말이야. 명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명은 미국으로 보낼 거야. 내놔. 네. 해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미국으로 보낸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누이 서영이가 키울 거야.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명실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습니다. 맞아요, 언니. 애 둘이나 뭐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원래 저희가 키울 운명이었어요. 1명은 제 거예요. 해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해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며 아팠습니다. 안 돼요. 아기들은 제 아이예요. 절대 못 져요. 명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 혼자 애도 못 키우는 게 뭘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입양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영이는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명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나는 남편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말려줘.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성진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한 명은 줘야 돼. 뭐? 라고?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기를 남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잖아. 누나한테 주는 건데. 성진의 말에 해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임신 기간 내내 성진은 돈 얘기만 했었죠. 애들 키울 돈이 어딨어? 분유값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우리 집안 형편에 쌍둥이는 무리야. 해나는 그때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설마 그때부터 이미. 해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신생아실 쪽을 향해 일어서려 했죠. 하지만 명실이 해나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애버릇없이 굴지 말고. 놔주세요. 해나가 명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술 직후라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실의 손바닥이 해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탁 마이너스. 아. 해나의 비명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웅웅거렸죠. 정신 차려. 내가 뭔데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명실은 숨을 몰아쉬며 해나를 내려다봤습니다. 해나는 뺨을 감싸쥐고 명실을 올려다봤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머님, 제발이요. 아기들만은. 닥쳐. 한 명은 이미 정해진 거야. 서영이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 다 준비했어요. 미국 변호사도 이미 대기 중이고요. 뭐? 해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서류라고요? 그럼 이건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부터지. 명실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한테 애들 키울 능력도 없고 우리 집안도 여유 없잖아. 그럴 바엔 서영이한테 한 명 주는 게 낫지. 해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가 6개월 전이었죠. 그 말은 6개월 동안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해나는 필사적으로 아기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성진이 해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만해. 엄마 말 들으라고. 성진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해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내 아기를 빼앗아갈 작정이구나. 문 밖에서는 간호사 오지연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명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주춤거렸죠. 이건 아닌데.
지연은 손을 떨며 복도 끝에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병실 안에서는 해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아기들만은. 하지만 명실과 서영, 그리고 성진은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했죠. 준비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형님도 좀 쉬세요. 서영의 마지막 말이 해나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해나는 홀로 남겨졌죠. 그녀는 온몸을 떨며 신생아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기들, 내가 꼭 지킬게. 하지만 수술 직후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해나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수술 부위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 아기들, 어떻게든 지켜야 해. 해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부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그녀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실과 시누이 서영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일어났네? 좋아. 명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아기 옷과 담요, 그리고 분유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애 데려가는 거지. 명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가져가요. 해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실은 비웃기만 했죠.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 꼴 좀 봐. 일어서지도 못하잖아. 명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해나는 제왕절개 수술 이틀째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어머님, 제발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나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명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원은 무슨, 이미 정해진 일이야. 서영이 신생아실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해나는 필사적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수술 부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명실은 그런 해나를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쯧쯧, 애 키울 생각은 하면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네. 어머님, 시끄러워. 너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명실이 손짓하자 서영이 재빨리 병실을 나갔습니다. 신생아실로 향하는 게 분명했죠. 해나는 기어서라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명실이 해나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침대에 밀어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나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 오지연이 급히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산모분이. 보호자 문제예요. 당신들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명실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해나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뺨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인데. 하지만 명실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죠. 바로 그때 서영이 아기 한 명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데려왔어요, 어머니. 잘했어. 빨리 나가자. 안 돼. 안 돼요. 해나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은 채 준비해온 담요로 감쌌습니다. 미국 가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형님. 제발, 제발 돌려주세요. 그 애는 제 딸이에요. 하지만 서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명실이 마지막으로 해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애들 다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웃기지도 않아. 한 명이라도 잘 키워봐.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해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에서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지연은 그런 해나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그녀는 당장 당직 의사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려는 순간 명실과 서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표는 끊었어? 네, 어머니. 모레 오전편이요. 서류는 다 챙겼고 미국 변호사한테 받은 위조 출생 증명서까지 전부 있어요.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위조 출생 증명서?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죠. 지연은 급히 당직실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당직 의사는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연 씨? 305호실 산모분이요. 아기를 강제로 빼앗겼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아기 데리고 나갔는데 산모분은 울면서 말리는데도 당직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중일 거예요. 당장 보안팀 불러요.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하고. 지연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명실과 서영은 병원을 빠져나간 뒤였죠. 병실에서는 해나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탈수와 출혈,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산모분,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 달려와 해나를 부축했습니다. 내 딸 찾아줘요. 네. 지금 경찰 부르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해나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지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산모분. 병원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카트가 복도를 달렸고 의료진이 모여들었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남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받아낸 바로 그 의사, 민주호였습니다. 그는 해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주호는 해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자국, 팔에 멍든 자국, 그리고 찢어진 수술 부위. 이건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호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누가 산모한테 이런 짓을.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재윤 변호사. 대학 동기이자 아동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죠. 주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윤아, 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민주호의 전화를 받은 변호사 강재윤은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주호야, 무슨 일이야? 일단 환자부터 봐. 주호는 재윤을 해나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해나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의식을 되찾았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산모분, 정신 좀 차리세요. 이분이 변호사님이에요. 지연의 말에 해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네, 저는 아동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강재윤입니다.
재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당신 아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진술을 받아야 해요. 재윤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기를 데려간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이요. 아마 2시간쯤 전. 해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데려간 아이는 몇 번째 아이입니까? 둘째, 딸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리 계획한 일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부터라고 했어요. 6달 전이요. 재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폭행은 언제 당했습니까? 어제.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먹으로 위협했고 남편분도 가담했다는 거죠? 네. 남편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주호가 옆에서 의료 차트를 건넸습니다. 재윤아, 이것 좀 봐. 산모 폭행 기록이야. 재윤은 차트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뺨 타박상, 팔멍 자국, 수술 부위 재출혈. 이건 명백한 상해죠. 그리고 이것도. 지연이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눈 대화요. 재윤이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기 표는 끊었어? 네, 어머니. 모레 오전 편이요. 서류는 다 챙겼고 미국 변호사한테 받은 위조 출생 증명서까지 전부 있어요. 재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위조 출생 증명서라. 그는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 뭐? 해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아동 약취, 출생 기록 위조, 산모 폭행, 그리고 인신매매 시도까지 해당됩니다. 재윤의 말에 해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 딸을 되찾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니, 반드시 되찾아드릴 겁니다. 재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싸울 겁니다. 재윤은 노트북을 닫으며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주호야, 의료진 증언서 작성 가능해? 당연하지. 내가 직접 수술했고 산모 상태도 계속 확인했어. 증언서 바로 쓸게. 좋아. 그리고 지연 씨. 네. 이 녹음 파일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윤은 다시 해나를 바라봤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동 약취와 폭행죄로요. 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아이의 출국을 막아야 하니까요. 네. 셋째, 친권 보호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요. 재윤의 설명에 해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죠. 이 모든 절차를 오늘 안에 진행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유성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죠. 너 경찰 부른다며? 미쳤어? 성진은 해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윤이 재빨리 일어서서 성진을 가로막았죠.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나 여기 산모 남편이야. 아, 산모 폭행과 아동 약취에 가담한 바로 그 남편이시군요. 재윤의 차갑고 정확한 말에 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네. 당신은 지금 현재 범죄 용의자입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폭행 및 협박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재윤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성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너 누구야? 무슨 권리로? 변호사 강재윤입니다. 산모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재윤이 명함을 내밀자 성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봐요, 변호사님. 오해예요. 우리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재윤의 단호한 말에 성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부를 겁니다. 성진은 해나를 한번 노려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해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주호가 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윤은 다시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당신 딸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병실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변호사 강재윤은 약속대로 그날 오후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죠. 아동 약취 및 유인, 산모 폭행, 출생 기록 위조 시도, 인신매매 예비. 이 모든 혐의로 고소합니다. 담당 형사는 고소장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가 필요합니다. 재윤은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의료진 진술서, 간호사의 녹음 파일, 병원 CCTV 영상, 그리고 산모의 상해 사진까지.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긴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유서영의 출국을 즉시 금지하며 약취된 영아는 생모에게 즉시 인도할 것. 판사의 결정문이 낭독되는 순간 재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어. 그는 곧바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해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정말인가요? 네. 이제 당신 딸은 절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해나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에서 주호는 해나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주호는 해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여학생. 항상 밝게 웃던 해나. 설마 정말 그때 그 해나일까? 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교가 어디셨어요? 해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한성대학교요. 왜요? 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헌정보학과였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해나가 놀란 눈으로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주호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죠. 나 민주호야. 의대 다니던. 해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호. 오빠. 응. 나야. 해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이네. 그러게.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시절 그들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었죠. 주호는 의대생이었고 해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호가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둘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연락도 끊긴 채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줄은 몰랐어. 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죠. 아니야. 내가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주호는 해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아기들을 꼭 되찾아 줄게. 약속해. 해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죠. 정혜나 씨 맞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장명실 유서영, 유성진 씨를 수배 중입니다. 혹시 현재 거처를 아십니까? 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신우이는 잠실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가자 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무서운데. 그래도 해야죠. 해나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시어머니 장명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명실은 황급히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빠서. 영장 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 진입합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명실 씨 아동 약취 및 산모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명실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어졌습니다. 명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고소한 거야? 미친년. 내가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잠실 아파트에서는 신우이 유서영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유서영 씨 아동 약취 및 출생 기록 위조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카를 키우려고.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서영의 집에서는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 발견됐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그리고 남편 유성진은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성진 씨 아동 약취 방조 및 산모 폭행 협박 혐의로.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병원 CCTV에는 성진이 주먹으로 해나를 위협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밤늦게 재윤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해나는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딸을 내일 아침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경찰이 신우이 집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 후 바로 인도될 예정이에요. 해나는 그대로 주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주호는 해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내 딸을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병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괜찮아요? 많이 떨리시죠? 주호가 병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해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들어왔죠. 정혜나 씨 따님입니다. 그 순간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 경찰관이 아기를 해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건강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잘 돌봐주셨네요. 경찰관의 말에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나가고 잠시 후 간호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산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그때 녹음 안 해주셨으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 재윤이 찾아왔습니다. 산모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윤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명실 씨는 아동 약취 및 산모 폭행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인정했어요. 재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우이 유서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출생 증명서가 결정적이었죠. 남편은요? 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성진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만 재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친권 박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요. 이혼. 해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한 일이었죠. 당연히 위자료와 양육권은 모두 산모님께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해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준비했던 위조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재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불법 입양 브로커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네. 산모님 임신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해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임신한 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재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브로커를 통해 이미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추가 수사 중입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형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주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 조직적 범죄야. 해나는 품에 안긴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돈 받고 팔려고 했다는 거구나.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때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산모님 괜찮으세요? 재윤의 목소리에 해나는 정신을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끔찍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산모님과 아기들은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또 다른 아기를 안고 들어왔죠. 산모님, 아드님도 데려왔어요. 이제 함께 계셔도 됩니다. 해나는 두 팔을 벌려 아들도 품에 안았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엄마의 품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주호는 그 장면을 보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줄까? 네. 부탁드려요. 주호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해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요. 당연하지. 너희 가족의 새 출발이잖아. 오후 늦게 해나의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해나야, 엄마.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끝났어요. 친정 어머니는 쌍둥이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예쁜 것들을 어떻게 빼앗아 가려 했대? 이제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 키울게요.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마.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재윤이 옆으로 다가왔죠. 주호야, 고생 많았어. 너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 못했을 거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재윤이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저 산모한테 감정 있지? 뭐? 표정 보면 알아. 옛날에 알던 사이야? 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학 때 사귀었어. 그래.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도와주고 싶어. 재윤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은 일단 저 사람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알아.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해나와 친정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주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해나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해가 지고 병실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해나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기들은 작은 손을 움직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해나는 퇴원한 뒤 친정집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죠. 산모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윤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명실은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는 실형입니다. 해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신우이 유서영도 동일하게 징역 3년 그리고 출국 금지 5년이 추가됐고요. 남편은요? 유성진 씨는 친권 완전 박탈, 접근 금지 명령 5년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판결났어요. 해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해나는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아이는 준서, 여자아이는 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응? 아기들은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주호. 해나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주호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아기 옷이랑 장난감. 조금씩 사다 보니 이렇게 됐네. 주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주호는 쌍둥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 벌써 이렇게?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나야, 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키우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다행히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너를 떠났을 때, 오빠, 해나가 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했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주호는 해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해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응,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나야, 나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나 아직도 너를. 주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해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해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저는 이제 막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쌍둥이 엄마가 됐고요. 해나는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에요. 오빠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해나가 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해요. 주호는 해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천천히.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해나는 재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명실, 유서영은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무고한 영아를 약취하려 한 점, 상모에게 폭행을 가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명실과 서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유성진은 아내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친권을 박탈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성진은 해나를 한번 바라봤지만 해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죠. 공판이 끝나고 해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재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산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죠. 이제 정말 끝입니다. 마음 편히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앞에는 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실형 받았어요. 다행이다. 주호가 해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해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봤어요? 응? 일단 도서관 사서 자격증 따려고요. 예전에 하던 일이니까. 해나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크면 다시 일 시작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요. 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오빠. 그동안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해나는 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3년이 흘렀습니다. 해나는 약속대로 사서 자격증을 땄고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준서와 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두 돌이 됐죠. 엄마, 엄마. 준서가 뒤뚱뒤뚱 걸어오며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준서 책 읽고 싶어? 네. 해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옆에서 준이도 기어와 언니 자리를 차지했죠. 나도. 그래, 우리 준이도 같이 보자. 해나는 쌍둥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주호 아저씨 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저녁에 온대. 주호는 그동안 꾸준히 해나와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주말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매일.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했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호 아저씨다. 준서와 준이가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주호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호가 해나를 바라봤습니다. 해나야, 오늘이 우리가 다시 만난 지 2년 되는 날이야. 아, 맞다. 해나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사왔어. 축하하자. 저녁을 먹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호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해나야, 이 2년 동안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주호는 해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밝고 강하고 행복해 보여. 해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주호가 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나야, 나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아. 뭐요? 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해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빠, 이 2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너 없이는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걸. 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냥 내 옆에 있어줘. 해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네.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빠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걸. 주호는 해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몇 달 후 주호와 해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재윤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해나야. 정말 멋진 신부야. 간호사 지연도 왔습니다. 산모님, 아니, 이제 신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해나는 모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주호는 준서와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준이야. 네. 이제 아저씨 대신 아빠라고 불러도 돼. 진짜요? 응.
아빠가 평생 너희랑 엄마를 지켜줄게. 아이들이 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해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다시 엄마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자전적 에세이였죠.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해나는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도 끔찍한 시간을 겪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간호사님, 그리고 제 가족. 해나는 객석에 앉은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호가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준서와 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해나는 아이들을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그 병실에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해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집 가서 책 읽어줘요. 그래, 가자. 오늘은 엄마가 쓴 책 읽어줄까? 네. 네 식구는 손을 맞잡고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해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